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비자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자에 대해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비자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비자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국적입니다. 우리 모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은 내가 소속된 국가,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적은 내가 태어나 살아온 나라라는 의미를 넘어 내가 가진 정체성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내가 소속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거나 부모님을 따라 이주를 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비자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사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체류 자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 또는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여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는 공항이나 입국하는 항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입국 심사에서 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필수적으로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는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여권과 비자는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비자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사는 동안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또는 연장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는 방문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증 또는 체류신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효한 비자여야만 합니다. 유효한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비자를 의미합니다. 비자는 한국에 입국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발급 확인서입니다. 비자 발급 확인서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죠. 비자 발급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증 번호는 비자 발급의 일련 번호를 의미합니다. 발급한 비자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죠. 두 번째, 체류 자격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체류 자격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체류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증 종류는 비자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단수 또는 복수 비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수 비자는 1회만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복수 비자는 2회 이상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 비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비자는 단수 비자입니다. 다섯 번째, 발급일은 비자가 발급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사증의 유효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유효기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발급기관은 비자를 발급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국가의 대한민국 제외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공간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제외공간에 방문하여 여권과 함께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신청서는 발급을 희망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 발급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발급 심사 수수료를 의미하며 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을 원하는 비자에 따라 미화 40불에서 60불 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비자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외공간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비자 발급 신청서에 따라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비자 발급에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법령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신청한 체류 자격과 체류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의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제출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자 발급 확인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신청과 발급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비자 발급 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자 발급을 신청한 제외공간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비자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신청에 제출한 서류 또는 신청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비자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신청에 있어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신청에 제출한 서류 또는 신청 과정에서 허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신청에 있어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따라 이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한국 거주에 근거하여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여러분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는 F1과 F2입니다. 먼저 방문 동거 비자 F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동거 비자는 친척 방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하여 발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성년이 되더라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체류 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자녀의 체류 기간도 함께 끝이 납니다. 이 비자는 최대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체류 기간을 가집니다. 이 비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나 원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비자의 변경이나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 동거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거나 취업과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른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비자 F2입니다. F2는 거주 비자인데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가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인 자녀, 난민 인정자 등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1회 최대 5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영주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비자는 방문 동거 비자와 비교하여 체류 자격의 활동의 제한이 적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의 제한이 방문 동거 비자에 비해 적다는 말이죠. 비자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종사할 수 있는 분야의 범위가 넓고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거주 비자는 방문 동거 비자에 비해 활동의 범위가 넓고 체류 안정성도 높은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문 동거 F1과 거주 비자 F2는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다음은 동반 비자 F3와 재외 동포 비자 F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비자와 재외 동포 비자는 앞서 설명한 방문 동거 비자나 거주 비자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는 적습니다. 동반 비자 F3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근거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방문 동거 F1 비자와 유사합니다만 부모님이 근로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가 동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부모님 등 동반 가족의 체류 기간 안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F3도 부모님의 체류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부모님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자녀의 체류 기간도 함께 끝이 납니다. F1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동반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목적 이외의 활동인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어렵습니다. 근로를 위해서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은 별도의 허가나 비자 변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F4입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연장이 필요하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죠. 구직 및 취업에 있어서도 다른 비자와 달리 제한사항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체류 안정성은 가장 높은 비자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발급의 대상이 재외동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학비자입니다. 유학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1회 2년이 최대입니다. 유학비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대학교에 비자 연장 및 갱신을 위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비자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체류 안정성은 비교적 높습니다만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고 재학 기간 동안 시간제 취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은 비자 변경 후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학비자를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은 가능하지만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고 정식 취업은 유학비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 구직을 위한 구직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취업 후 직종에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연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온라인 예약을 하고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비자 연장 허가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의 미성년일 경우 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비자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비자 연장 허가 신청자에 따라 일부 감면 또는 면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 연장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허가받은 경우에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연장된 체류기간에 표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불허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체류 자격의 체류기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자의 종류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정해진 비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변경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 시 발급받은 비자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방학 기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체류 목적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이외의 활동, 특히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비자로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행히도 유학비자와 같은 일부 비자는 체류 자격 외의 활동 또는 시간제 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 아르바이트 등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는 현재의 비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에서 허용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비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로와 비자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F1 또는 F2 등의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자는 취업이 제한되어 비자를 변경해야 취업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자가 경제활동 등 구직 및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변경 허가 신청은 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7세 미만은 보호자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 신청은 비자 연장 신청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 허가 신청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온라인 예약을 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한 온라인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을 위한 심사를 위해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 10만 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비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다음의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변경 신청을 허가받은 경우에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변경된 비자의 종류가 표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자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불허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로와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비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 미래도 꿈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와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저마다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입학 전형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운영하는 특별 전형의 내용도 달라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비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학 입학을 희망하고 입학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이 운영하는 입학 전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입학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입학한 대학에서 비자 연장과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비자 연장과 갱신 등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의 담당 부서에 비자 연장에 대한 서류 제출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비자 발급 및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정규 과정에 재학하는 동안 유학 비자를 취득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 구직 비자 D10을 취득하게 되며 취업 이후에는 개인별 상황에 맞게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 또는 본국에서의 최종 학력 또는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력 증명을 통해 구직 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비자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재외동포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재외동포 비자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체류 상황이나 보유한 비자의 종류, 본인의 희망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문제와 진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는 현재 보유한 비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에서 허가하고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인데요.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위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유학생들이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위반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별도의 허가나 비자 변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나중에 비자 연장을 하거나 갱신하거나 또는 귀화 절차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유학생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반할 경우에 비자를 잃게 됩니다. 변경이나 갱신은 물론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부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진 비자가 경제활동이나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신청 접수 시 아르바이트를 위해 작성한 고용계약서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작성하게 되며 시간제 취업 확인서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미래를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에 비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비자 때문에 답답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요. 내가 어떤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토대로 진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체류 정책은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개인의 비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의 비자나 체류 문제는 법률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매년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과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상의하고 올바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의할 수 있는 센터 선생님, 학교 선생님, 대학교 직원 등과 먼저 이야기하고 충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 전문 행정사와 같이 비자 문제 전문가에게 방법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서 비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